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브젝트의 정렬입니다. 정렬과 배분. 실제로 메뉴는 요 Align and Distribute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항목이 정렬, 오른쪽 항목이 배분입니다. 실제로는 꺼내져 있진 않기 때문에 꺼내 써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윈도우에 도커스에 Align and Distribute Ctrl Shift A를 누르면 꺼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객체들을 최소 2개 이상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해도 나오긴 나오는데 의미가 없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의미가 하나 선택했을 때도 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요 Align to Object라는 요 항목에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오브젝트, 활성화된 오브젝트들끼리 정렬이고, 두 번째는 페이지 엣지, 요 페이지 엣지에 대해서 정렬을 실행하는 거라 이걸 선택을 하고 한 개를 선택을 하면은 페이지 단위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제일 기본은 요 액티브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 상태 설명을 하면은 한 개일 때는 의미가 없고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여주기만 하는데 이거 역시 배분도 한 개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배치를 시키다가 위를 딱 맞추고 싶다든지 하면은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위로 맞춰라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일치시켜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일치시켜라. 이 기준에서 지금 얘가 일로 가는지 혹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지에 대한 선택은 선택 순서에 좀 따르고 오브젝트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얘를 이거랑 같이 선택을 해주면 나중에 선택한 쪽으로 갑니다. 즉 얘가 얘를 따라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가 얘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얘가 얘를 따라서 우측 정렬을 하면은 얘가 갑니다. 그러니까 즉 나중에 선택된 거 기준으로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위치시키고 싶은 맞추고 싶은 오브젝트를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밑으로 정렬, 그 다음에 얘랑 가운데 정렬, 실제로 얘랑 중앙으로 맞춰라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중앙 정렬 2개인데 세로 중앙 정렬하고 요 가로 중앙 정렬 2개인데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모가 있고 이 사이 정중앙에 구멍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가로 세로 정렬을 해주면 정확하게 중앙에 정렬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꽤 많이 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원을 여기 정중앙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잡고 이동을 해서 중앙을 찾아서 놓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선택해주고 가로 중앙을 해주면은 쉽게 정렬이 가능하고 위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버튼들보다는 요 얼라인 부분, 정렬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단축키를 훨씬 많이 씁니다. 이 왼쪽 정렬은 레프트의 단축키인 L, 가운데 정렬은 중앙 정렬인 C, 오른쪽 정렬은 right의 R, 그 다음에 상단 정렬은 얼라인의 톱의 T, 그 다음에 중앙 정렬은 이 센터가 두 번째 센터라서 C를 쓰지 않고 E를 씁니다. E.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E를 눌러주면은 가운데가 맞게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는 다 C니까 C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요거는 B. 버텀에 B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철자 한 글자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C2 이렇게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가령 이 버클에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이 띠 부분을 만약에 만든다고 가령 해보겠습니다. 하나 그려보죠. 일단은 상자를 가로폭이 버클폭이 25mm라고 가정을 하고 길이를 100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버클이 들어가는 가죽 띠 한 장을 그린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에 중앙에 타원 펀치가 하나 들어가야 되면 타원 펀치를 25에 3mm짜리 30mm짜리 가로를 3mm 높이를 25mm 이렇게 만약에 타운 펀치가 여기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은 요거를 타운 펀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요 사각형 지금 현재 오브젝트를 보면은 저기 지금 렉탱글로 되어 있는 렉탱글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요 조절점이 4개가 나오는데 조절점 하나를 잡고 끝까지 내리면 이렇게 사방이 원이 만들어집니다. 올리면 다시 중간이 되고요. 끝까지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쉽게 타운 펀치를 만들 수 있는데 타운 펀치를 만들어 주고 이걸 선택하고 C2 눌러주면은 이렇게 버클이 들어가는 그 가죽 패치 한 장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고요. 만약에 지금 뭐 이번 주제랑 크게 상관없지만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하자면은 이거랑 가령 이것도 벨트 끝이다. 그래서 동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F10을 눌러서 이 노드를 끝까지 당겨주면 이렇게 만약에 한쪽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을 한 다음에 당겨주면 한쪽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버클이라든지 아니면 벨트의 끝, 엔드, 타원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디스트리뷰트 분배인데 이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분배할 일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가령 큰 패턴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 3분의 1 등분을 하고 싶다. 여기 이렇게 3분의 1 등분을 하고 싶은데 3등분을 하고 싶은데 3등분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해야 되는 건 좀 귀찮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한 장 시작과 끝에 이렇게 맞춰놓고 3등분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중간에 가이드라인이 하나, 두 개가 더 들어가겠죠. 가이드라인을 하나, 두 개 이러면은 하나, 둘, 셋, 3등분이 되는데 정확하게 3등분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도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디스트리뷰트 중에 가로 중앙 정렬이 균등 정렬인데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 선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을 기점으로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 정확하게 3등분이 가능해지는 거고 또 많이 쓸만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지워보겠습니다. 많이 쓸만한 것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패턴이 이렇게 위치에 있는데 펀치를 뭐 한 10개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펀치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요 사이에 펀치를 한 6개 정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느질용 펀치 구멍이 아니라 무슨 끈이 지나가는 그런 펀치 구멍 같은 걸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뭐 조리개백 같은 거 만들 때 위쪽에 만드는 그런 구멍 같은 걸 가정할 때 요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건 지금 컨트롤 D를 이용해 복제를 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정렬을 하고 싶다, 균등하게 정렬을 하고 싶다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원이 다 삐뚤어진 상태니까 원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위에서 본 중앙 정렬이든 혹은 상위 정렬이든 해주면 중앙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높이가 모두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격이 지금 대충 틀리니까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두 선택을 해주고
세로 중앙 균등을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게 중앙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요령인데, 원을 하나 더 복제를 해서 원을 중앙에 배치하고 이쪽도 원을 복제해서 중앙에 배치합니다. 다시 높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중앙 정렬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균등된 구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요 가장자리부터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은 얘를 이렇게 놓고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멍의 정렬이라든지 뭐 중간에 네모라든지 뭐 이런 구멍 같은 거 표시하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이 쓰고 높이 정렬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얼라인은 디스트리뷰트 되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반드시 사용하기 좋고요.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요 액티브 오브젝트에 맞춰진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만약에 이거 하나를 이 페이지의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위치시켜서 어떻게 하기 되게 좀 어려운데, 요 두 번째 있는 얼라인 투 오브젝트의 기능을 페이지 엣지를 맞춰서 해놓으면 중앙을 눌러주면은 이 전체 네모에 대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다가 딱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딱 바로 위에 붙고, 왼쪽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페이지 왼쪽에 붙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페이지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센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측 정렬을 붙였을 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왔습니다. 왜냐면은 기준이 이 점이기 때문에, 요 중앙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요 중앙선의 우측 라인에 맞춰버린 거죠. 왼쪽으로 하면 얘가 여기로 올 겁니다. 이렇게. 위로 하면은 얘가 요 라인에 올 거고요. 이렇게 밑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제가 많이 쓰는 건 이 두 가지고, 페이지의 정중앙에 위치시킨다거나. 근데 페이지의 정중앙 시킬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왜냐면 이 페이지 자체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정중앙에 뭔가 표시하고 싶을 때라면은 쓰면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뽑아서 잘랐을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 왼쪽에 있는 이 액티브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얘랑 지금 그룹이 안 되어 있는데, 그룹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고 상단 정렬, 이 탑 정렬을 해버리면은 이 그룹이 안 되어 있는 작은 부분들도 다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 깨져버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은 반드시 그룹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정렬을 작동을 시켜줘야 깨지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렬이 잘 됩니다. 이게 저도 맨날 실수하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했는데 바로 깨지면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잘 그룹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정렬 기능을 이용해야 사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축키 정도는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도 단축키가 있는데, 단축키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정리해놨는데 요건데, 자 보면은 처음에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왼쪽 정렬, 같이 두 개 이상 선택된 그 오브젝트들을 왼쪽으로 같이 다 붙여버리는 거고, 단축키는 L, 그 다음에 중앙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진하게 표시해 놓은 게 이게 C, 그 다음에 우측은 R, 그 다음에 상단은 T, 세로 중앙,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지는 거는 E, 왜냐면 C를 위에 썼기 때문에 C가 또 나올 수 없어서 E, 그 다음에
하단 정렬은 B.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L, C, R, T, B, E 제일 많이 씁니다. CE를 제일 많이 씁니다. CE. 같이 한가운데로 모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분배 쪽은 위에랑 비슷합니다. L, E, R, P, T 다 있는데 단축키가 앞에 Shift를 같이 누르는 Shift 단축키가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Shift E.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건 새로 Shift C.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크게 문제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 어떻게 쓰는지 감이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번씩만 눌러보면은 뭐 모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위에 정렬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브젝트의 정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시연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면서 또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